네, 대통령 선거 닷새 남은 가운데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 캠페인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국회 복지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전히 상태가 이게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어머님. 네. 예. 아니 예. 이쯤 되면 다 이래요. 그렇게. 아까 박선원 의원님 목소리도 잘 안 상태 나오시더라고요. 좋아 보셨나요? 예.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심지어 저마저도 지금 상태가 다 이래요. 기자인 저마저도. 예. 저도 어제까지 목이 맛이 갔다가 오늘 아침에 좀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맛이 갔다가 풀렸다. 예. 저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근데 일단 의원님 제가 너무 기가 막힌 영상을 봐가지고 의원님 관련된 영상, 예, 유세할 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폭력이에요. 범죄. 범죄예요. 막 이런 그 영상 준비돼 있죠. 그 영상 먼저 함께 보고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를 해서 못합니다. 범죄를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범죄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범죄야. 이렇게 하는 건 범죄예요.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냥 보내주세요. 저런 진짜 저는 사람 같지도 않은 것도 진짜. 그러니까 저 영상만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여차 운전자. 예. 그래서 내려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사람들이 자기 앞을 오히려 가로막아서 빵빵거렸다. 예. 그리고 계속 가로막길래 예. 어쩔 수 없이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이. 예. 저 영상만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어떻게 되냐면 3번 정도 주위를 계속 돕니다. 3번이나. 네, 그러면서 계속 빵빵거려요. 저 빨간 차가. 빨간 차가. 예. 노린 거죠. 예. 제가 연단에 올라가자마자 이제 계속 3번 돌면서 그렇게 했고 특히 세 이쪽에 번 위협하는 거잖아요. 위협하는 건데요. 예. 세 번째는 예. 차를 그냥 유세 차량 앞에 저렇게 대요. 대고 계속 빵 누르는 거야. 저 때 댈 때 앞에 뭐 아무도 없었어요. 빵빵거릴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빵 계속 그리고 예. 이쪽에서는 안 보이는데 예. 제 쪽에 있는 그러니까 운전수 말고 그 예. 옆에도 사람이 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조석에도. 네, 근데 예. 지금 운전수만 지금 화제가 되겠는데 보조석에 있는 사람이 창문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를 계속 째려봐요. 그래서 와. 제가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시면 예. 범죄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유세를 방해하는 건 범죄가 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차 안에 타 있던 두 사람 모두 다 똑같은 컨셉이고 예. 작정하고 나왔네. 예, 작정하고 나온 거고 저게 처음 빵빵거린 게 아니라 3번을 계속 빵빵거렸고 마지막 3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가로막는 사람도 없는데 차를 세우더니 유세 차량 옆에 차를 붙여서 세우더니 계속 빵빵거리면서 유세를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창문을 내려서 계속 쳐다보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유세를 방해한 거죠. 심지어 다치기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저희 선거운동이 그제서야 와서 가시든지 내리시든지 해라라고 하는 상황에서 엑셀 밟아버린 거니까 운동원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운동원들 다칠까봐 그냥 보내주세요. 차라리 번호판 사진 찍어놓고 보내주세요. 나중에 수사를 의뢰합시다. 이런 취지로 그냥 보내주세요. 사진 찍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칠까봐. 근데 결과적으로 4분이 다쳤어요. 4분이 다쳤고 차가 이제 결국 멈췄는데 운전수죠. 운전수 말고 조수석에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엔 똑같은 사람 더한 사람인데 내려서 이제 여기는 안 담겨 있는데 그 막아섰던 운동원들 얼굴을 굿하는 장면이 나와요. 2명을 팔꿈치하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영상이 나와요. 와. 그리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까 그래 경찰 불러. 중국 공안 말고 한국 경찰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미치겠다 진짜.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잘못된 프레임에 사로잡혀 계신 상태에서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를 하고 그걸 넘어서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죽어도 돼, 다쳐도 돼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끔찍한데 지금 너무 심각해요. 네. 너무 심각합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죽어도 돼, 다쳐도 돼. 엑셀 밟는다는 건 죽어도 된다는 얘기죠. 차 앞에 사람인데 엑셀 밟는다는 건 죽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이거 살인. 네, 저 차량을 가지고 저렇게 사람 다치게 하거나 폭행을 가하면
특수폭행이 돼요. 흉기, 위험한 물건.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의원님 이게 지금 그 TK, PK 이 지역을 쭉 다니시면 여론 취합을 쭉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 현장 유세 다녀온 분들 가운데는 분위기가 좋아요. 되게 우호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에요. 그렇게 만만한 분위기 아닌 것 같습니다. 투표함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30%에서 35%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원님 직접 다녀본 체감하는 지수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뭐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어렵고, 것 같은데 예. 이런 것 같아요. 흐름이 두 갈래 흐름이 다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처럼 정말 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전보다 늘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뭐 선거 때마다 지원 요청을 받아 내려가니까요. 네. 상대적으로 예전에 제가 느꼈던 것보다는 바뀌어야 돼. 문제가 있어. 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갖고 계시고 그걸 표현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날 저 신매광장인데 네. 전날도 제가 좀 일찍 도착해서 먼저 주변에 상가를 돌았거든요. 예. 근데 상가에 있는 사장님들은 너무 힘드시니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와 함께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예전에는 그런 분위기 별로 예.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어르신들은 야 이 빨갱이들아 어디 와서 시끄럽게 그러 해가지고 막 당원분들이 우는 장면도 또 동시에 연출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원분들이 막 제가 온다는 소식에 듣고 의외로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일일이 악수를 해드리는데 그 중에는 뭐 오히려 저한테 막 미안하다고 막 제가 내리자마자 빨갱이 소리 듣고 막 그걸 보셨으니까 막 그러니까 막 하고 그런 상황에서 차에 올라갔는데 막 저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여튼 여전히 그래서 뭐 빨갱이다 뭐 이런 적대적 감정을 표현하시거나 그보다 더 과격하게 저렇게 네. 다쳐도 돼 죽어도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로 두 가지 흐름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문제가 있어 바뀌어야 돼라는 분들이 예전보다 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비상계엄 그 내란 이후에 벌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 상식으로는 당연히 이번에는 내란 심판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다수 대중이기는 확실한데 저렇게 극단적으로 극우 혐오 정치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복판에 지금 이준석 후보가 있어요. 저는 상당히 그 이준석 후보의 언행이 그런 어떤 혐오를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의도한 거 아닐까라는 느낌도 받아요. 의도한 거 아니냐. 네. 네. 어떤 측면에서 의도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3차 토론 때 했던 그 발언을 준비를 안 한 발언일까요? 저는 준비했다고 준비했죠. 자, 우리가 본 것처럼 권영국 후보를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준비 안 하고 했을까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생각났을까요? 아니겠죠. 아니죠. 네. 이건- 써왔어요. 예. 이건 충분히 준비한 거고 준비를 할 때는 의도가 있으니까 준비를 하고 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뭘 이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고 얻으려고 하는 효과도 없는데 준비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저도 지난번 TV 토론에 제가 TV 토론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재명 후보님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다 준비된 겁니다. 이 얘기는 꼭 해주세요. 네. 이 얘기는 적어도 가볍게라도 언급해 주세요. 예.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어필하기 위해서. 근데 이준석 후보도 그걸 준비해서 온 거고 준비해서 올라와서 특히 이제 권영국 후보를 그러니까요. 우회로로 쓰리 공격하려고 쿠션으로. 쓰리쿠션으로 하려고 네. 다 짜고 올라온 건데 그럼 네. 이건 당연히 의도한 건데 예. 하여튼 여튼 언행이 많이 자극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런 어떤 혐오적 그 세력의 결집이라든지 준동을 네. 의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빨간 자동차와 그 대구의 빨간 자동차와 이준석 후보의 언행과 뭐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오히려 이제 부산 남자라고 제가 부산에서 당한 적이 있는데 그쪽이 또 이준석 후보하고 좀 더 비슷한 느낌이고 저는 느낌인데 하여튼 빨간 자동차도 연결이 돼 있고 빨간 자동차를 보면서 저는 또 다른 사람도 떠오르더라고요. 누구요? 윤석열. 음. 윤석열이잖아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그렇죠. 짜증나게 예. 반국가 세력. 군대 넣어 그러니까. 끌고 가 끌고 가. 묻어버려 그쵸. 영연백 준비해 이거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생각이 달라. 죽어도 돼. 다쳐도 돼. 완전히 지금 이런 사고가 돼. 이거는 진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완벽하게 배치되는 사상이거든요. 사고 방식이. 근데 대한민국에 사실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이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라는 위험한 느낌을 신호예요. 받습니다. 신호고 특히 요즘 초중등 학생들 네. 다니면서 네. 진짜 혐오 표현을 입에 담으면서 애들은 그게 밈이고 재미예요. 잘 모르고.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많이 봤어요. 제가 최근에. 큰일이네 진짜. 예. 예.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대로 약간 공포를 느끼는. 이대로 흘러가면 그 혐오적 커뮤니티에서 네. 영향받는 사람이 다수가 되는 거 아닐까? 우리 사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럼 분이 끔찍한 계세요. 사회가 됩니다. 그럼 네. 큰일 나는데 오늘 이준석 후보가 오전 9시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황당한 것은 일단 불편함을 느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본인이 이야기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 도박과 관련해서 과거에 언급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어제 하루에 1,000명 정도 당원이 늘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론에서 개혁신당 탈당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늘었다라면서 이것은 사과하고 잘못했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싸우겠다라는 걸. 아니 이제 제가 좀 또 답답한 게 그래서 당원이 좀 늘었어요. 그럼 그게 정당하고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이 그래서 좀 늘면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 감정 계속 자극해서 계속 집권하려고 했던 과거 세력들. 지역 감정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우리 호남 분들을 혐오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용해서 엄청난 정치적 이득을 얻었죠. 일부 세력들. 예. 그러나 그게 나라에 국가에 민족에 뭘 남겼습니까?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남겼어요? 하나도 안 남겼죠. 한덕수 보세요. 출세하려고 고향도 네. 숨기고 살았잖아요. 그 지역 감정 그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의 저희가 40년 썼잖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인 그런데 거죠. 지금 또 다시 그런 식으로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당원 늘었어. 당원 늘었으면 됐지 뭐. 우리 이걸로 계속 정치적으로 주구장창 먹고 살 거야. 나 대통령 될 거야. 야 그런 생각 하지도 마. 진짜 진짜. 안 하는 게 맞아. 예. 근데 다 떠나서 생방송 중이었잖아요. 그 어제 제가 그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 유세가 있어서 현장 취재를 갔는데 시민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딸하고 보다가 애가 물어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부랴부랴 TV를 껐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도대체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를 뽑는 TV 토론이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라도 중고등학생 같이 이렇게 보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거기서 욕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성폭력적 발언을 언어폭력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당원 1,000명 들었어. 준 거 아니야. 기자들 똑바로 알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미움과 혐오를 부추겨서 그걸 통해서 편을 갈라가지고 자기가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라고 예. 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면 안 되죠. 대통령은 통합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화해의 상징 아니에요? 어제 많은 분들이 제발 좀 통합 좀 해줘라. 그만 좀 국민들끼리 싸움 붙이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도 한 번도 통합적 그 역할을 자기가 상정한 적이 없대요. 자기는 자기네 진영을 뭉치게 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 이게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라고 늘 얘기하고 다녔대요 주변에. 예. 그래서 계속 갈라치기 하고 이제 이준석이 똑같이 하는 거죠 사실. 예. 윤석열이 똑같이 했었고.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국기에 도움이 안 됩니다. 트럼프도 진짜로. 이번에 보니까 저 대통령 전용기에 기자들 안 태웠더라고요.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안 태웠던데,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정치가 통용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도 젊은 세대 한 축으로 물론 50은 넘었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아니 안 좋죠. 왜냐하면은 차별이라든지 혐오는 항상 약자 쪽을 향하게 되는데 사회적인 약자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작은 공간에서 밀집되어 있는 밀집된 삶을 살아가는 나라에서는 그 혐오라든지 이런 게 가져오는 폐해는 훨씬 더 무섭고 강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이 혐오라는 것이 정당화되면서 에너지를 얻으면 법하고 원칙을 무시하게 돼요. 이번에 대구에서 그렇죠. 차를 그러니까. 자기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그게. 예. 근데
그 공권력이 그거를 바로 제압을 해서 그런 행동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권력도 예. 지금 정신들이 나갔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너무 심각한데 지금 그런 후보가 지금 10%예요. 이준석 후보가 그 점유하는 게 10%고 그리고 소위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뭐 펜코 대통령이다 이렇게 그 불리는데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 가면 오히려 잘했다라는 여론도, 그러니까 초반에는 아 이거 실수했다, 펜코에서도 이거 잘못했다 그날 당시에 바로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역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준석을 응원하는 이런 글들이 더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근데 해석을?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과 단기적인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면서 바로 좀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 극우적 정치 세력이 한번 바로 한 뒤에 유럽도 지금 막 십몇 년째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처참한 이상한 범죄, 막 예. 끔찍한 범죄들 막 일어나고 있고 예. 그게 긍정적인 모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어쨌든 전국을 다니면서 시민들 만나 보면 첫 번째가 공평하게 고르게 뭐 잘 살게 해달라. 그리고 민생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좀 제발 싸우지 마라. 통합 좀 해줘라. 막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많은 시민들을 만났는데,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여기에 이런 갈라치기에 의존하는 정치, 그리고 그것이 우리 전체 포션에서 최소한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 정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맞아요. 확산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안 믿는 거고 안 따르는 거죠. 뭐 끌어내리려고 그리고 하고. 그렇죠. 계속 네. 그렇게 반복되는 거고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의회 다수당이 됐어. 그쪽이. 네. 그럼 의회에 침탈하는 거예요. 그 아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트럼프 때도 트럼프 있었고 때 있었죠. 유럽에서도 예. 극우들이 예. 바로 했을 때는 그런 일도 있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진짜 뭐 이제 법하고 원칙도 없는 거고 룰이 사라지면 아시다시피 시장이라든지 네. 경제 질서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가나? 그런 것도 동반해서 다 망가지는 거고 급전직하 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지금 그 어찌됐든 그 전체적인 국민적 여론은 사전 투표가 사실상 80%, 79.5% 역대 최고치를 찍고 지금도 아마 사전 투표가 계속 진행 중인데 역대 최고치로 지금 뭐 아직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아까 보니까 3%를 8시 때 현재 넘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국민적 투표 열기는 매우 뜨거운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세는 그래도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많고 정권 연장보다는 정권 교체 여론이 최소한 50% 이상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세 흐름은 바꿀 수는 없다. 이게 주류 담론이진 건 맞지 않습니까?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탁골공원 가서 만나 뵀던 어르신들도 12월 3일 내라는 안 된다. 네. 그건 독재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민주당도 나는 뭐 좋아하진 않지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뭐 대구를 가든 부산을 가든 진짜 중소자영업자분들이나 시장 상인분들은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너무하다라고 얘기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딱한 바닥은 있다고 봐요. 딱딱한 토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흐름을 잡아가는. 예.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을 거스르기 위해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오고 굉장히 선동적으로 나오고 심지어 혐오적인 발언이나 행동까지도 부추기고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한쪽 편은. 예. 그러니까 지금 혐오를 부추기고 근데 그런 토론을 계속 한 것에 대한 이제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분들이 그런 말씀들은 하세요. 그나마 이재명 후보와 그 권영국 후보 간에 품격 있는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걸 보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두 분은 정책을 가지고 담론을 가지고 토론을 하더라.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후보의 이제 과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던 그런 그 의혹과 재판들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이준석 후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실상 성폭력적인 언어폭력을 감행하고 뭐 그런 평가를 하는데 의원님은 전반적으로 1, 2, 3차에 이어진 TV토론 어떻게 전직 TV토론 팀장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예. 일단 뭐 아쉬웠던 건 이제 사실
우리 당만큼 정책에 대해서 고민한 정당이 없었을 거예요. 지난 3년 내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음 정부 수권을 위해서 고민해 왔고 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의 책임감을 토대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선거에서 진짜 정책으로 한번 붙어보고 싶고 토론도 사실 정책으로 꾸며지면은 가장 좋았을 당이 우리 당이죠. 그렇죠. 근데 토론을 보니까 사실 진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적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토론도 토론인데 언론 분들에게 또 이제 한마디 좀 하면은 해야죠. 정책을 왜 사실 이거 정책은 사라진 선거 같다 이런 얘기들 해요 언론에서도. 근데 정작 언론들은 정책 취재를 안 해. 뭐 이준석과 김문수가 단일화 한덕수가 뭐 김문수가 맨날 이 얘기밖에 없어요. 정책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조회수가 안 나와서 그 기사를 요새는 다 인터넷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신문들도 인터넷, 유튜브 요새 신문도 유튜브 안 하는 회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조회수에 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막 논쟁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전부 참 그렇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기사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기사 보도해야죠. 제가 어떤 게 마음이 아팠는지 아세요? 제가 상가 다닐 때 상인분들이 사장님 중에 몇 분이 나와서 담배를 피시면서 골목에서 유튜브로 전날 있었던 TV 토론을 보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 여쭤봤어요. 어떻게 재밌으시냐? 보니까 어떠시냐? 뭘 기대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네들 관련된 정책 나오는. 근데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럼 마음 아프잖아. 솔직히 그렇죠. 이런 거. 많이 마음 아프죠. 답답하고. 본인들이 유권자로서 기대하고 고대하는 정책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정말 지치고 힘들고 마지막으로 기댈 때가 정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현재 자영업자분들의 사정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얘기가 안 나와. 그럼 정치에 전반적으로 실망하는 거예요. 여든 야든. 그럼 그분들도 정치에 관심 떠나고 혐오하고 정치 혐오하고 욕만 하게 되고. 뭐 되는 거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이런 거죠. 거잖아요, 이런 거. 그 너무 진짜 큰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큰 일인데. 그 어찌됐든 그 이번에 압도적인 선거 승리로 그러니까 그 국민의 힘이 아니라 피플 파워로 이번 선거를 확실하게 이겨서 새로운 정책들을 하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맞아요. 이번에 첫 번째 단계는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최대한 많은 사람들 설득해서 말씀하신 대로 압승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상대방은 내란 세력이고 심지어 그 내란 세력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겨줘야만 그때서야 조금 반성하기 시작할 거예요. 확실하게 이겨주고 그게 내란 종식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시발점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집권을 한 뒤에는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신다는 분들도 저한테 손 꼭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권하게 되면 정말 잘해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부산에서 만난 이제 어떤 청년 해변가 걸으면서 쭉 오랫동안 얘기한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이 이번에 이기면 정말 잘해주세요. 그래야 부산 사람들이 진정으로 설득이 될 겁니다. 진정으로 바뀔 겁니다. 민주당이 진짜 잘하네. 이 느낌을 좀 주세요. 자기네들처럼 이렇게 주변 사람들 설득하는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잘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진짜 저쪽 사람들이 후회하도록 우리도 정치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진작 저렇게 할 걸 우리 잘못했다. 우리도 민주당처럼 할 걸 이렇게 후회하게 만드는 맞아요. 정치를 좀 해줘라. 그리고 그런 민주당이 되니까 너무 좋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 민주당이니까 정말 이거 좋네. 그러니까요. 진짜 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치가 혹여라도 극우의 씨앗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까봐 큰일이에요. 한편으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니 제가 요즘에 놀란 게
며칠 전에 라면 먹으러 분식집에 갔는데 네. 아침 운동 선거 운동 끝내고 거기 일하시는 어르신 세 분이 모이셔서 막 중국 욕을 막 하시면서 하시니까 요즘에 그냥 커뮤니티에 도는 정도 수준의 예. 야 이게 상당히 이런 혐중 프레임이라든지 예. 무슨 혐오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구나. 이게 심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역할도 사실은 언론의 일부 역할이 있어요. 그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설득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로 그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는 거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닷새 남았으니까요, 의원님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네네. 지금 10시 현재 집계된 사전 투표가 대체로 높습니다. 지금 서울이 5.04%이고요. 세종이 5.82%입니다. 지금 최고는 전남 지역인데요. 10.87%, 광주 8.83%, 그리고 대구가 최저인데요. 3.23%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은 4.42%입니다. 이 정도면 꽤 높은 거죠? 뭐 제가 자세한 수치 역대 최고치라고 보도는 나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계속 쭉 올라가고 있네요 투표율이.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말미로 가면 갈수록 양쪽 다 결집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말씀 좀 더 드리면 그 이준석 후보 그 발언 후에 이상한 또 추종자들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선거 초기에 기호 1번 홍보하려고 찍었던 영상의 일부를 캡처해가지고 마치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그 무슨 글을 막 쓰는 거예요. 젓가락 얘기하시는 거죠? 이수정 뭐 이런 분들 사실관계 전혀 확인 안 하고 그냥 바이럴만 되길 원해서 그렇게 막 퍼나르시던데 거기 의원님 가운데 사진 있더라고요. 그치 저희가 만든 소추 영상이요. 그래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꾸 근데 그건 그렇게 하지 전혀 마세요. 상관이 없어요. 1번. 1번이고 5월 13일 날 찍었던 영상이에요. 5월 13일 날. 사실 확인을 잠깐만 30초만 해도 다 확인이 되는 건데 제가 분명히 글을 내리라고 했는데도 글을 안 내려 그대로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유, 그거 사실관계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 말씀 듣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의원님.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진짜 선거 막판이네요. 그 이튿날이 투표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